이제 본인이 바디 프로필 촬영할 컨셉을 좀 확실하게 잡으시는 것이 좋아요. 이 컨셉이란 게 되게 두루뭉실한 정의가 될 수도 있고 되게 디테일하게 잡을 수도 있는데, 일반인 분들은 어떻게 디테일하게 잡는지 막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 컨셉이란 거는 내가 어떤 배경에서 어떤 의상을 입고 어떤 포즈로 어떤 아우라를 낼 건지 상상을 하신 다음에 준비를 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디테일하게 좀 잡으셔야지 조금 더 안정적으로 바디 프로필 촬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본인이 지향하던 그런 스타일의 촬영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내가 건강미를 풍기면서 밝게 촬영할 건지, 아니면 무표정으로 시크하게 약간 어둡게 촬영할 건지, 아니면 남성미나 여성미를 조금 풍기면서 섹시하게 촬영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디테일한 준비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좀 내가 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야 이 다음 제가 말씀드릴 스튜디오를 정할 때 아주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객관적으로 본인이 어떤 스타일인지 파악을 하신 다음에 이 컨셉을 잡으시는 것도 중요하겠죠. 의상 준비인데요. 이 의상은 내가 이제 이거는 정해졌겠죠? 스튜디오도 정해지고 스튜디오에서 촬영 가능한 배경들이 정해졌을 거고, 이런 것들을 필두로 내가 상상했던 그 컨셉에 맞게 의상을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죠. 각각의 스튜디오마다 의상을 대여해 주는 데도 있고 본인이 준비해야 되는 데도 있어요. 대여해서 촬영을 할 수 있는 데 같은 경우에는 의상 목록이 거기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입을지, 어떤 거를 입을지 정하시면 되고, 의상 대여가 안 되는 데 같은 경우에는 의상 준비를 하셔야겠죠. 내가 이 배경, 이 컨셉에서 어떤 의상을 입고 어떤 식으로 촬영할지 상상을 하면서 의상을 곰곰이 이제 생각해 보시고 구입을 하시면 되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의상이 청바지, 슬랙스, 뭐 속옷 컷, 뭐 아니면 자켓 같은 거 살짝 걸쳐서 이런 식으로 촬영한다든지, 코트를 걸치고 촬영한다든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모노키니, 수영복, 비키니, 뭐 청바지에 속옷, 뭐 되게 다양해요. 이 의상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되게 커져요, 옷이. 핏이 좀 안 맞으면 물론 뒤에 막 찢게 꽂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긴 되는데, 이게 포즈를 뭐 취할 때 조금 자유롭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좀 부자연스럽게 되는 경우도 있고, 미리 내가 어떤 의상을 입을지 준비를 하되 이제 구입을 하는 건 조금 다이어트가 어느 정도 또 된 다음에 준비를 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속옷, 좀 입은 거를 가지고 오면 이게 사진에서 티가 나요. 그래서 웬만하면 새 거를 조금 구입을 해서 핏한 느낌으로 좀 촬영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열심히 운동을 하시면서 포즈, 내가 포즈를 어떻게 할 건지, 포즈 준비를 하는 게 거의 이 촬영 작품 완성도의 거의 반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포즈는 일반인 분들이 막연히 내가 촬영할 때쯤 의상 준비하고 이렇게 왔으면 작가가 알아서 디렉팅 해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어느 정도 본인이 좀 준비를 해갖고 오셔야 돼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내일 운동 테스트 시험을 봐요. 시험을 보는데 당일날 뭐 스쿼트, 데드리프트, 뭐 업라이트 로우, 뭐 이 세 가지를 본다고 쳐요. 내가 하나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인데 시험 당일날 이 인스트럭터가 이 포즈랑 이런 거 다 가르쳐 준대요. 그래서 당일날 그냥 갔어요. 스쿼트, 데드리프트, 업라이트 로우, 이 자세들이 당일날 인스트럭터가 이거 가르쳐 준다고 이 포즈가 나올까요? 이게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잘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일날 포즈 디렉팅이 들어가도 되게 못해요. 거의 한 50명이라고 치면 한 2명 정도 타고난 경우, 막 포즈를 어떻게 해도 막 되게 중심이 되게 잘 잡혀 있어, 이런 경우가 있는데, 나머지 48명은 대부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포즈는 한 2가지에서 3가지, 많으면 한 5가지 정도, 적어도 준비를 좀 해갖고 오시는 거를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적어도 한 포즈당 50번 정도는 거울 앞에서 조금 잡아보셔야 돼요. 그 정도는 잡고 오셔서 딱 스테이지 올라가서 딱 포즈를 잡으면 어떤 포즈로 어떤 스타일로 찍는구나, 그러면 본인 체형이나 그런 뭐 어떤 의상이나 이런 거에 맞게 약간의 디렉팅이 수정이 되면서 완성도가 더 높아지게 되겠죠. 이 포즈가 준비가 안 돼 갖고 촬영이 오는 경우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어느 정도 막 포즈를 막 이렇게 막 하다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딴 걸로 바꿔.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누워. 이것도 뭔가 어색해. 다시 서.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은 핸드폰에 하고 싶었던 포즈들을 시안으로 조금 핸드폰에 담아 갖고 오세요. 내가 연습을 좀 해본 다음에 이 핸드폰으로 작가님 보여주신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연습해 봤어요. 디렉팅이 들어갈 거예요. 또 한 가지, 셀카로 찍기보다는 누군가한테 찍어달라고 그러면서 포즈를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셀카로 이렇게 막 내가 중심을 이렇게 잡으면서 촬영하는 거랑 골반을 빼거나 뭐 이런 자세들을 할 때 남이 딱 찍어줬을 때 그 중심이 잘 잡혀 있는지를 본인이 체크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포즈 가이드도 제가 촬영할 예정인데, 포즈 가이드 할 때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뭔가 중심을 잡는 게 중요해요. 바디 프로필은 남이 나를 찍어줄 때 그런 포즈들에 대한 그 안정감,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딱 포즈 취해가지고 한번 촬영을 해보세요. 조금 귀찮아서 제모 안 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촬영 끝나고 원본 드리잖아요. 이 털 지워줄 수 있냐 그래요. 간단하게 한 가닥 이렇게 튀어나온 거는 지울 수가 있는데, 이게 막 뭔가 덥수룩해. 지울 수는 있어요. 지울 수는 있는데 이건 품질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피부결 하나하나, 모공 하나하나 살려져 있는 이런 사진인데 털을 이렇게 지우다 보면 블러 처리가 돼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털이 많으면. 이 마음가짐의 준비 측면에서도 그렇고, 좀 어느 정도 과감한 포즈나 이런 것들을 할 예정이면 제모는 필수입니다. 다 하기 싫다 그러면 이 포즈에 맞게 노출되는 부위를 예상해가지고 제모하시는 방법도 있는데, 이거 귀찮잖아요. 그냥 다 밀어버리는 게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태닝. 이거 태닝은 갑론을박이 있어요. 요즘에. 예전에는 웬만하면 다 태닝을 하고 촬영을 진행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뭔가 좀 트렌드가 조금 바뀌는 경향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의상에 같은 포즈, 같은 조명을 가지고 촬영을 한다고 쳤을 때 태닝을 한 사람, 태닝을 안 한 사람이에요. 근선명도가 조금 더 어두운 쪽, 태닝을 한 쪽이 조금 더 좋아 보여요. 물론 보정으로도 피부톤을 조금 바꿀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하얀 사람과 태닝이 되어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피부톤을 돌려도 이 사람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더 건강해 보여요. 이러면 조금 답이 될까요? 태닝은 조금 내가 건강하게 보이려면 웬만하면 태닝을 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만약에 태닝할 시간이 없어, 난 일도 하고 이 바디 프로필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난 힘들어, 그러면 스프레이 태닝이라도 조금 알아보세요. 요즘에 스프레이 태닝도 되게 부드럽게 되게 퀄리티가 되게 좋아요. 오히려 막 태닝한 것보다 오히려 더 괜찮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요즘 트렌드가 조금 바뀐다 그랬었잖아요. 일부러 하얗게 촬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피부 하얗게 나오는 게 좋아요. 근선명도가 조금 떨어져도 피부 하얗게 어떤 의상을 입고 촬영하는 게 좋아요. 상상해보면 블랙 계열의 트레이닝복을 입었을 때 태닝한 사람, 태닝 안 하고 하얀 사람, 이렇게 비교를 상상해보면 이 느낌이 되게 색달라요. 그래서 요즘에는 일부러 하얗게 촬영하시는 분들도 있다. 근선명도를 조금 포기하고 그거는 조금 보정으로 조금 메꾸고 하얀 상태에서 촬영하시는 분들도 있고, 생각보다 느낌이 괜찮더라고요. 하얗게 좀 촬영하고 싶은 경우에는 조금 몸이 좋아야 돼요. 중요한 건. 안 그러면 약간 그 뭐라 그러냐, 마지막 탄이에요. 탄을 발라도 되나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과론적으로 탄은 안 바르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헤어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바디 프로필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이 몸과의 대비를 제대로 맞추지 못해서 뭔가 되게 부자연스러운 사진이 나올 수 있다. 그것과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탄도 이렇게 바르면 당장 근선명도는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이 얼굴과의 대비가 안 맞춰지기 때문에 되게 부자연스럽고 어색한 사진이 나와요. 그리고 탄 잘못 바르면, 막 얼룩얼룩지게 바르면 망해요. 약간 탄광촌에서 방금 일하다가 나온 느낌. 탄으로 내 몸을 커버를 하느니 아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촬영하는 걸 전 추천해 드립니다. 탄은 대회장에서 촬영할 때 가장 멋있어요. 저희 코코바이킹을 지금 예약을 하시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촬영하는 작가입니다. 촬영을 하기 전에 작가를 만나는 게 생각보다 힘들잖아요. 이렇게 제가 영상으로라도 제가 사진 촬영을 하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조금 왔을 때 어색하지 않게 촬영을 진행할 수 있게, 그런 용도로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